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8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정경심 조국 재판이 열렸었고 사실 제가 느끼에는 참 중요한 재판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리를 못해서 항상 그렇지만 말씀을 못 드렸어요.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12일날 재판에서도 들어갔었는데 참 운이 좋게 두 분 다 당첨이 됐었어요. 10일 날도 참 중요하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뭐 어영부영 하다가 또 못 드렸어요. 근데 결론은 20일하고 26일 재판이 이제 연결된 재판이에요. 동양대 PC, 동양대에서 가지고 온 컴퓨터, 또 김경록이 제출한 컴퓨터, 이 관련된 이제 변호인들의 주장이었는데 12일 날에도 이제 변호인들이 주장하기를 동양대에서 가지고 온 그 강사 휴게실에서 가지고 온 PC 이거하고 컴퓨터 속에 있는 내용하고 이거는 별개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서 그때 제가 굉장히 이해를 못했었어요. 컴퓨터 자체로 가지고 가는 거는 동의를 했지만 컴퓨터 내에 있는 정보까지도 열어보고 그거를 검찰들이 증거로 쓰기에는 말이 안 된다. 이것까지 다 동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가지고 왔지만 그 속에 있는 정보가 어떠한 정보인지도 모르고 누구 소유인지도 모르고 그것까지는 동의를 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그 내용 속에 있는 거를 볼 때는 피의자를 불러서 아니면은 변호사 입회하에 그거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게 있었는데, 뭐 처음에 이제 하드 디스크를 가지고 온 거하고 그 내용이 있는 거하고 이거는 이제 뭐 다르다 이렇게 하고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은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제가 느끼기에 저렇게 해서 조국이 좀 빠져나갈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26일 날 재판에서도 오전 재판에 감정을 하는 감정사가 나왔어요. 정경심이 위조를 했다고 하는 그 서류들이 진본하고 대조하는 감정하는 사람이 나와서 뭐 정경심이 했다는 그런 서류들, 뭐 조민 조근이 이렇게 다른 학교에 냈다는 그런 서류들하고 원본하고 대조를 해서, 아니면은 뭐 정경심 만들었다는 조민 조근을 위해서 만든 그 서류들하고 비교를 하고 글자가 핵이 뭐 굵다, 뭐 이렇게 얇다 이런 것도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채성의 해자 같은 경우에 핵이 어떠하다 이런 게 뭐 얇다 어떤다 뭐 이런 이제 감정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서 어쨌든 뭐 거기에서 이 사람이 서류를 해도 파일이라고 했어요. 파일로 받은 것도 있고 그 뭐 이제 법원에서 쓰는 E 플러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터넷을 받은 것도 있고, 어떤 거는 USB를 통해서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학생들이 받은 그 동양대에서 받은 그 원본 그 원본 걔네들 받은 상장이나 표창장 같은 걸 이제 원본을 받아서 검찰에 제출해서 그거 비교해서 확인을 했다 이렇게 해서 서류가 원본하고 뭐 다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기도 하고, 또 어떤 서류는 똑같은 게 있어요. 그거는 결국은 한 파일에서 같이 나왔다는, 뭐 정경심이 조국이나 아니 정경심이 조원이나 조민의 서류를 똑같이 만들어준 이름만 고쳐서 바꿔줬다는 이런 형태의 그런 감정을 한 얘기도 해주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1시간 정도를 했고, 지난번에 또 이제 12일 날 어떻게 했냐면은 변호인 측에서 포렌식 전문가를 자기네가 불러서 포렌식 전문가를 불러갖고 자기네가 신문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는 그걸 반대를 했었어요. 이 재판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여기서 증인도 아닌데 왜 그 전문가를 불러갖고 쓸데없는 신문을 하냐, 그런 반대를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판사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이 재판에 나와서 방청객에 앉아서 그 감정사가 그 검찰 측에서 나오는 감정인이 감정한 그 내용은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그걸 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저렇게 판사가
아니, 변호인 측에서 요구하는 저런 것까지 어떻게 허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은 좀 받았었어요. 어쨌든 변호인 측에서는 그 검찰이 내보내는 감정인이 하는 얘기를 듣고 변호인 측에서 원하는 그 포렌식 전문가가 나와서 신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까지는 신문은 안 되지만은 방청석에서 앉아서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고용 거니까 그때도 그러면 거기 전문가의 의견서는 낼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그 사람이 증인도 아니고 관계자도 아닌데 그 사람을 불러서 신문하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거절한 건 있었어요. 뭐 굉장한 배려를 참 제가 봤을 때는 해준다 재판부에서 해준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26일 날 그 그 도장에 대한 그 감정사의 그 신문이 끝나고 나서 변호인 측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번 18일 날 대부분 판례가 나온 게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자정보 매체? 참 이것도 참 어려워요. 전자정보 매체라고 하면 보통 뭐 타블렛 PC나 컴퓨터나 휴대폰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여기에 대한 판례가 하나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26일 날 재판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 그날 제가 보니까 방청객은 20명이 방청이 가능한데 10명은 본법정에 315일에 들어갔고 10명은 중개법정에 들어갔는데 그날도 보니까 본법정에 들어가는 10명은 되는데 저는 7번째를 받았어요. 제가 좀 늦은 것 같아갖고 중개법정 아니 본법정에 못 들어가나 이렇게 걱정했는데 제가 7번째 표를 받았고 중개법정에 들어갈 수 있는 10명은 다 온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랬는데 본법정에 들어갈 때 컴퓨터를 들고 오는 기자를 딱 한 명만 봤어요. 근데 재판 내내 컴퓨터 치는 소리를 제가 듣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기사에는 보니까 YTN하고 더 팩트라는 뭐 언론에서 나오는 인터넷 신문이 2개가 검색이 됐었어요. 다른 거는 제가 더 찾아보진 않았는데 더 팩트에 아마 그런 대로 좀 기사가 조금 자세하게 나왔어요. YTN은 좀 간단하게 나왔어요. 어쩌면 더 팩트에서 해갖고 뿌렸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가 그러니까 이제 이 정경심 조국 재판에서는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있던 컴퓨터를 조교가 내주도록 허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거기서는 임의 제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휴대전화 등에서 증거를 찾으려면 피의자가 포렌식에 참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의자 뭐 정경심이었죠. 나오면서 검찰 동양대 휴게실에 PC 확보가 미흡했다는 정경심 등 뭐 조국 교수 측의 주장에 힘이 쓸리는 모양새다. 벌써 기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제가 뭐 12일 날 사실 저도 12일 날 재판을 보면서도 빠져나가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기사 자체도 벌써 이렇게 나오잖아요. 검찰 측에 나와서 검찰 동양대 휴게실에서 PC 확보가 위법했다는 정경심 측의 주장에 힘이 쓸리는 모양이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실 뭐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재판에서 조국이가 빠져나간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다는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뭐 죄가 된다고 해서 죄를 다 우리 감정대로 뭐 다 줄 수가 없잖아요. 뭐 법원에서는 뭐 그런 법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입수한 죄를 주기 위해서 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압수한 증거물이 증거 능력이 없을 때는 뭐 결국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한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만일에 또 조국이가 죄가 없게 되면은 대법원에 가 있는 정경심의 재판에서도 참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그런 거겠죠. 그러면서 검찰은 물론 당연히 아전인수로 이 판결문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좀 찾아봤어요. 대법원을 찾아보니까 판결문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대법원 2021년 11월 18일 선고 전원 합의체 판결 요지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이 건은 뭐 성폭력에 관련된 건데 뭐 2014년도 일어난 범죄인데 이 사람의 휴대폰을 압수를 했는데 이 사람 휴대폰이 하나 더 있어요. 그 범죄자가.
그런데 그 휴대폰 하나가 더 있는 그 범죄자의 휴대폰에서 2013년도에 일어난 또 범죄가 있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전에 일어난 그 휴대폰에서 그 전에 일어난 그 일을 가지고 지금 현재의 그 사건에 대해서 점검을 쓸 수 없다. 뭐 이런 판례였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판례에 보면 수사의 대상이 된 1번부터 다시 읽었네. 오늘날 개인 또는 기업의 업무는 컴퓨터나 서버, 저장 매체가 탑재된 정보 처리 장치 없이 유지되기 어려운데 컴퓨터 얘기하는 거겠죠. 전자정보가 저장된 각종 저장 매체 이하 정보 저장 매체라고 한다. 뭐 지금 말씀하면 컴퓨터, 노트북, 타블릿 PC, 휴대폰 이런 걸 얘기하겠죠. 대부분 대용량이어서 수사의 대상이 된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기업 경영에 관한 정보가 광범위하게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전자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정보 저장 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형식으로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정보 저장 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 매체에 들어있는 전자 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의 복제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등의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재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의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경심이나 조교의 재판에서는 이게 자기네 재판에 딱 들어맞는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대에서 강사 휴게실에서 압수한 그 PC나 김경록이 이미 제출한 그 PC에서 나온 증거들을 가지고 이 재판에서 사용하기에는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검찰들은 정경심의 1, 2심 재판에서 그런 주장을 그런 거를 정경심이 그거를 자기 거라고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지 않다가 이 재판에 와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물론 뭐 그러면서 이 판결을 아전인수격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변호인 측에서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 기사가 좀 이제 또 그날 재판에서 나온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날 공판의 쟁점은 최근 대법원 전원 일치의 판결이었다. 대법원의 18일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과정에서 필수적인 피의자 참여권 보장 등 절차적인 권리를 이미 제출 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경심 소유의 전자정보가 담겨 있는데도 검찰이 동양대 조교의 동의만 받고 확보했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검찰들이 이렇게 조교가 이미 제출한 이것은 그 사람이 조교가 동의한 이 컴퓨터를 가지고 거기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피의자한테 정경심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변호사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자료를 추출해서 사용하는 것은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런 것은 이제 판사한테 이걸 받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변호사들이 굉장히 주장을 잘했어요. 주장을 잘하니까 제 옆에 있는 애가 박수를 이렇게 살살 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제가 아마 저 입장이 돼도 제가 저렇게 박수를 쳤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그날의 재판은 변호인들의 주장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아, 저럴 수 있겠다. 참 저렇게 주장할 수 있다가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변호인 측은 최근 대법 전원 합의체는 피의자 참여 등 원칙이 이미 제출해서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특히 혼재된 정보를 선별적으로 복사하지 않고 원본 매체를 복제, 탐색하는 경우 당사자나 피의자나 변호인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을 했다. 또 피고인이 동의를 했더라도 증거 사용에 동의를 했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다. 그러면서 정경심은 그 PC를 증거로 사용하도록 동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변호사님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번 12일 날 변호인 측에서 전문가 감정 결과 PC가 정상 종료된 흔적이 나오는데 지난번 재판에서는 이제 검찰 측이 그 컴퓨터가 이제 뭐 2년 9개월이나 방치되어 있는 그 컴퓨터를 연결줄도 없었고 그래서 다른 사무실에 있든 다른 교수실에 있든 줄을 가지고 와서 전기를 꽂았다는 거예요. 컴퓨터하고 연결을 하니까 사용하다가 이 컴퓨터가 문제가 있어서 거기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검찰이 들고 왔다고 하고 그러면서 그 강사 휴게실 담당했던 조교가 증인으로 나와서 뻑 하고 나갔다라고도 증언까지 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어쩔 수 그 PC를 거기서 들고 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조교는 그렇게 제출하는데 동의를 했었다. 그러면서 그날 뭐 커피도 대접하고 초콜릿도 대접하면서 PC를 들고 오는데 어떤 문제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서는 검찰이 이미 제출하는데 그 동의서를 검찰이 불러주고 또 거기 행정처장이 있어요. 이 사람도 뭐 이미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은 동의를 했다고 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도 그 차장도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고 동의를 했다. 이렇게 서로가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형사소송법은 법원 압수 목적물이 정보 저장 매체인 경우에는 정보법인을 정해 출력 복사해 제출받아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 뭐 이거 판시가 나오기 전에도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이러한 선별 압수가 불가능할 때 저장 매체를 통째로 압수할 수 있다. PC가 비정상적으로 종료된 전자정보를 선별하기 어려워 통째로 이미 제출받았다는 것이 검찰이 주장하는 거고 그렇지만 이거를 가지고 왔을 때는 이 PC나 뭐 타블릿이나 뭐 노트북이나 이런 걸 다 봉해서 가지고 왔다가 검찰에서 이걸 열어보고 할 때는 뭐 피고인을 피의자를 불러서 앉아서 열어본다? 아니면 그 중간에 손을 댈 수도 있잖아요. 그걸 뭐 해시값 이렇게 한다는데 제가 그 전문적인 글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중간에 손을 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봉한 거를 이 피의자를 불러서 같이 하든가 또 변호를 불러서 입회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컴퓨터에서 나온 이 자료는 이 증거 능력이 없다.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검찰은 대법 판결을 아스인수로 해석하면서 억지로 짜맞추고 있다라고 반박을 했고 뭐 여기는 이제 이 판시가 나오게 된 그 재판에 대해서 좀 설명했어요. 이 기사는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피의자가 사용하던 것을 제3자가 이미 제출할 때 피의자에게 참정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 요점이에요. 그런데 정경심의 경우에는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보관하다가 정경심이 그 강사 휴게실에 내버려져 있던 뭐 2년 9개월 동안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던 검찰들이 주장하는 것 그런 PC를 조교가 가져가도록 임의로 가져가도록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 측에서는 이것은 이 대부분의 판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경심의 재판에서는 정경심이 먼저 받은 그 재판에서는
조교를 뭐 관리자로만 볼 수 있는지 이거 다퉜지만은 뭐 그 정경심 재판에서는 조교가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관리자라고 보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날 재판에서는 변호인들이 정경심이 그 속에 컴퓨터 속에 굉장히 좀 가족적인 얘기도 많고 우리가 보면은 그 당시에 뭐 조국의 그 개인적인 그런 뭐 가족들끼리 주고받은 내용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뭐 복제하고 추출하고 할 때는 피고인이 앉아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않았고 그래서 그 검찰들이 그렇게 가지고 간 것은 위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검찰이 주장하는 건 그 PC는 그 강사 휴게실에 방치되어 있고 버려져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동양대가 관리하는 것이지 피고인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 누가 사용하는지도 모르는 것들이고 3년 전 관리했던 물건 가지고 자신이 소유 관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 또 이제 검찰들은 이렇게 좀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정경심의 소유권이 포기되었다고 믿는다. 그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김경록이 가지고 있다가 제출한 그 PC에서는 충분히 피고인과 상의를 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직접 이미 제출한 것이 맞다. 그리고 그런데 지금 이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이 위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김경록 같은 경우는 증거은닉 교사로 이 법정에서 섰고 그다음에 공범인 피고인들 정경심이 피교사범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PC들이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당연히 피고인들에게 그 증거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날 공방한 것을 검찰이 자기들이 자기 의견으로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김칠춘이가 또 주장을 했어요. 김민지가 이미 제출한 걸로 적법하다고 하지만은 검찰이 강사 휴게실에 왜 왔는지 또 왜 서둘러 왔던 이유가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검사들이 그런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 위법성을 계속 주장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PC에서 조국이라는 것이 나오니까 서둘러서 가지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사용했는지도 모르고 뭐 2년 9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는 거지만 컴퓨터를 열어보니까 조국이란 이름이 나오니까 서둘러서 가지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경심에게 연락해서 당신 것이냐 가지고도 되나를 확인해 주지 않은 상태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제출은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 이미 제출된 이것이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서 알려주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 이것이 학교 자세한 목록에도 나열되어 있지 않았고 그러니까 피압수자의 뭐 피의자의 변호인이 참여하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뭐 전체적인 내용은 김칠준이 그 뭐 검찰이 얘기한 거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오지 않았을 텐데 그날의 공방은 서로가 준비를 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공방을 하는 거였는데 그 마지막 무렵에 김칠준 그 변호사가 방어를 참 잘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재판에서는 판사들이 뭐 경력 대등 판사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주심 배심이 없이 다 똑같은 경력을 하는데 마성영 판사 왼쪽에 있던 판사가 질문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배석 판사가 이제 얘기하기를 무관 정보에 대해서도 이 판시가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변호인의 주장이냐 이렇게 물었었어요. 그러면서 뭐 그러니까 뭐 검찰들은 그 관리는 그 강사 휴게실에 있던 그 조교가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지만 누구 소유인지는 모른다. 또 검찰들도 계속 공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같이 재판하고 있는 판사가
마성영의 왼쪽에 있던 판사가 정보 저장 매체에서 유관 정보에 대해서도 피의자에게 통보했나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또 묻고, 그러니까 검찰이 정보 주체자가 한두 명이 아니고 정경심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다. 그러니까 또 이제 판사가 여기서 서로 주장하는 것을 서면으로 주장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변호인은 그 조교가 정규직이 그 조교가 관리하는 PC가 굉장히 많다. 검찰이 말장난하는 거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또 변호사가 애초에 검사가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과 지금 규정하는 것이 많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PC에 대해서 정경심 재판에서 그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서 있던 PC 또 김경록이 제출한 이 PC 여기서 나온 증거들이 과연 피의자의 통보도 없이 동의도 없이 제출도 하고 복제된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이 재판한 것이 적법하지 아니나 이런 또 판시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결론은 아마 그 증인들의 신문이 끝나고 난 후에 아마 판사가 결론을 내릴 거예요. 그래서 2월 10일 날 증인이 2명 나오고 또 12월 24일 날 증인이 2명 나오는데 이날 최강욱이가 또 증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최강욱이는 이날 12월 24일 날 2시 반에 또 자기 재판이 있어요. 선거법에 관련된 그런 재판이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들은 뭐 이 증인이 자기 재판이 있으니까 뭐 날짜를 좀 바꿔달라 이렇게 했지만 재판이 너무나 지연되고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 뭐 언제 결정한 뭐 날짜냐 이렇게 하면서 바꿔주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12월 24일 날 이 증인 신문이 끝나고 나면 서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 2월 4일 날 또 재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변호인들이 부른 증인들을 부를 텐데 변호인들이 증인들을 한 10명 가능하면 10명 이내에 증인들을 부르도록 하겠다. 아직도 리스트를 내지 않았어요.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재판이 이렇게 해서 그 판사가 이렇게 해서 판사가 그 컴퓨터 이미 제출받은 이렇게 해서 판사가 이미 제출받은 컴퓨터에서 나온 증거들이 위법하냐 아니냐 이 판결에 따라서 재판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재판을 보면서 뭐 그전에 박 대통령이나 박 대통령 관련된 사람들이 재판받을 때는 사실 그 각각 재판에서 그 피고인들의 변호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피고인들 변호사 쓰는 것도 다 돈이니까 그렇게 많이 쓸 수는 없는데 그래서 하고 이 검사들이 똑같은 검사들 뭐 특검들하고 뭐 수십 명이 된 이 검사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내용을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각 재판의 피고인들은 자기 재판 방어하니까 방어력이 약하고 이 검사들은 전체 이 박 대통령 사건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서 이 재판 저 재판 가지만은 검사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들은 한정된 정보로서 자기 재판 방어하면서 다 깨졌고 더구나 이런 뭐 여기서 컴퓨터, 타블렛 PC, 또 핸드폰 이런 거 가지고 주장하는 이런 게 대해서 하나도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박 대통령 재판에 탄핵의 도화선이 됐던 타블렛 PC 그것을 김필준이가 가지고 와서 마음대로 열어보고 손을 댔죠. 상상할 수도 없어요. 지금 정경심이나 조국의 재판하고 비교해보면은 그 위법성 또 인권살인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건을 비교하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하늘과 땅 차이 날 정도로 타블릿 PC의 위법성이 너무나 심해요. 그리고 또 정호성 씨의 그 폴더폰 거기서 나온 정보를 가지고 뭐 기밀을 누설했다고 해서 정호성 씨를 엮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나온 그런 것들이 어떠한 내용인지도 모르고 정호성 씨가 거기 나온 자료들을 전부 다 동의를 해주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그런 위법성을 뭐 박 대통령이나 박 대통령 관련된 사람들은 그런 걸 따지지도 못했어요. 변호사들도 한두 명 뭐 이렇게밖에 안 되고 근데 정경심 재판에서는 10명이에요. 민변의 변호사들이 10명이나 나와요. 엄청나죠. 그리고 뭐
좌파들이 도와주고 언론들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박 대통령은 뭐 2016년 이맘때부터 박 대통령을 완전히 패대기 치고 최전 씨나 정호성 씨나 안정범 씨에 대해서 얼마나 벌써 완전히 범죄자를 만들고 시작한 재판에서 방어권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재판에서 정경심과 조국의 재판에서 판사가 어떻게 낼지 모르고 또 나중에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은 재판을 본 제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도 어쩔 수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한편으로 정말 윤석열이가 재판을 어떻게 했는지를 정말 느낄 수 있는 그런 참 중요한 재판을 봤다고 해요. 뭐 조국의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완전히 뭐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참 이 재판은 박 대통령 사건하고 비교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었다고 저는 참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운이 좋게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면 가볼 수 있지만 뭐 그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점은 참 아쉬워요. 들어가서 검찰들이 어떻게 하는지 저는 뭐 솔직히 조국이나 정경심이 재판에 오는 걸 가지고 뭐 놀린다든가 뭐 이렇게 큰 소리 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저는 뭐 그 두 사람의 범죄 내용보다 범죄 내용은 우리가 뭐 언론에서 다 봤죠. 뭐 저는 뭐 그게 뭐 범죄라고 저도 믿고 있지만 제가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검찰들이 어떻게 재판을 하느냐 이거를 더 중요하게 좀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정말 그 정경심이나 조국의 재판에서 보면 물론 뭐 윤석열이 있을 때도 그렇게 악질로 해왔어요. 검찰들이 그렇게 몰아붙였는데 여기에서는 방어를 잘 하니까 검찰들이 박 대통령 관련 사람들의 그 재판처럼 그렇게 결론을 내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하는 느낌으로 재판을 봤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재판인데 제가 버벅대면서 제대로 하질 못했었나요? 일단 내용은 전자정보 매체에서 추출한 이런 자료들을 이미 제출받았을 때 제3자를 통해서 이미 제출받았을 때 여기 대해서 피의자를 동석을 시켜야 되는데 동석시키지 않은 또 변호사를 동석시키지 않고 제출한 복제한 이런 복제하거나 추출한 이런 정보들은 증거 능력이 없다. 근데 정경심이나 조국의 재판에서 판사가 과연 어떻게 판단을 내릴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였죠. 뭐 그날 재판을 보고 또 기사를 읽어보고 뭐 자료들 많이 읽어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해는 됐었어요. 예, 그런데 예, 모르는 분들은 뭐 조국의 재판 선고를 조국의 재판 저도 뭐 예단하는 거지만은 뭐 혹시 조국 쪽에 유리하게 나온다면 흥분할 수도 있겠지만은 재판을 본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변호인들이 주장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봤답니다. 네, 감사합니다.